저 나이만 5살 먹은 아들 때문에 나왔습니다. 네. 뭐 결혼을 했는데 네. 부인이 바람이 나서 나갔습니다. 네. 지금 아기 둘이 듣고 내가 지금 키우고 있습니다. 네. 키우고 있는데 지금 앞으로 결혼을 해야 되는데 네. 좋은 인연을 만나지겠는가 그 물은 없습니다. 네. 좋은 인연을 만나기 어렵죠. 왜 그럴까요? 있는 여자도 도망가는데 어느 여자가 그거 들어오려고 그러겠어요? 여자가 바람이 나서 나갔는데. 그러니까 있는 여자가 나갔잖아요. 바람이 나가. 그러니 자기는 지금 자기 아들만 걱정하잖아. 두 아이 두고 간 엄마는 마음이 아플까 안 아플까요? 지가 좋아서 남자 듣고 나갔는데. 네. 애기 달라고 안 그랬어요? 애기 달라고 소리도 안 하고 애기 보고도 번동만동하고. 확실히 정을 떼고 나갔네요. 그래서 지금 애기 아빠를 저 혼자 두을 수는 없고 재혼을 해야 된다 아닙니까? 네. 그래서 근데 자기가 42살이나 5살이나 됐으면 지가 구하지 왜 그걸 엄마가 걱정해요? 엄마가 그걸 걱정해줘야 될 수준이 뭐. 그러면 거기에는 어떤 여자도 들어와서 그런 남자는 못 살아요. 간 여자를 자꾸 지금 집에 들러왔으면 그러는데 그 여자가 안 옵니다. 남자하고 나갔는데 오겠습니까? 그래도 그 여자가 오는 게 제일 낫지. 그 여자가 오는 게. 지금 3번째 나갔는데. 네. 5번째 나가더라도 남편이 아이들이 싫다면 몰라도 제 남편이 좋아하면 괜찮아요. 또 오면 또 바람 나가는데. 뭐 좀 왔다 갔다 하면서 살겠죠. 크게 생각하셔야 돼요. 아이들을 위해서는 그래도 제 어미가 키우는 게 제일 낫고, 그래야 나도 그 아이들 책임 안 져도 되고, 또 우리 아들도 그 여자한테 마음이 있다 그러면, 우리 아들이 마음이 없다면 또 딴 문제인데 있다 그러면 어미가 그걸 막을 필요는 없어요. 그걸 내가 너 그정 나가서 살아라 이라니까 아들은 그런 마음은 또 없더라고요. 집에 같이 살아서요? 예. 아이고, 그럼 집 나가요. 내보냈어요. 아들이 안 나가려고 하더라도. 안 나가려고 그래요, 아들이. 근데 그런 남자, 엄마 옆에 붙어 있는 45살이나 되는 게 엄마 밑에 붙어 있는 그런 남자를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자가. 어려워요. 한 남자 두고 두 여자 경쟁하면서 안 살라 그래요, 요새 여자들. 그게 누구든지 간에. 아니, 스님이 결혼 안 해봐서 이런 소리 하는데, 여기 그냥 여론조사를 한번 해봅시다. 저런 경우에 아들이, 남자가 엄마 같이 살겠다 하고 나가서 안 살라 그러고, 이런 경우에 젊은 여인들이, 우리 남편 참 효자구나, 이래 좋아하면서 살겠다, 나 같으면 좋겠다 하는 사람 손 한번 들어봐요. 아무도 없어요. 그러니까 그 여자 빼고는 올 사람이 없다니까. 근데 그 여자는 나이가 20살이나 차이 돼요. 근데 결국은 그 여자가 나가게 됩니다. 지금 무슨 말이에요? 한국 사람이 아니고 베트남 사람이거든요. 여자가. 예. 그래서 자기 남편이, 자기 아들은 45이고, 예. 베트남 여자는 25이고, 예. 아기는 둘 낳았고, 예. 근데 남자가 좋아하면 베트남 여자도 따질 필요가 없어요. 아니 그거는 뒤제치고 예. 그거는 뭐 원래 따지고 그걸 결혼한 것도 아니고 예. 그런데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기 때문에 그 여자가 길기부터 살지를 못하는 기라 예. 그래도 이렇게 엄마가 한번 생각해 봐요. 길게부터 못 살더라도 애들이 지금 어리잖아, 그죠? 예. 그 엄마가 한 10년이나 더 붙어 살다가 내 아들이 한 50이나 60쯤 돼가지고 그래서 오히려 혼자 살기는 좀 쉽지 않을까요? 생각이 어떻게 하느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재산을 다 빼돌리는데
재산을 다 빼돌리는데 예. 재산을 왜 빼돌려요? 재산은 지금도 저거 집에 돈을 많이 줬습니다. 네. 그 당연히 베트남에서 45살 먹는 아들이 25살 먹는 처녀와 결혼하려면 돈 좀 줘야지. 그럼 그걸 돈 하나도 안 주고 그냥 하려고. 예, 많이 줬는데 예. 많이 주고 또 지 해더라 하는 짓은 다 해줬는데 예. 결국은 공부하러 다니면서 남자하고 나갔다 아닙니까? 근데 뭐 또 들러나봐야 또 그런 식이지.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내가 얘기하잖아요. 예. 왜 그러냐면 베트남에서 25살 먹는 그러니까 결혼할 땐 20살쯤 됐겠네요. 예. 20살 먹는 처녀가 40살 먹는 외국 남자하고 결혼할 때는 뭐 때문에 했겠어요? 돈 보고 했겠지. 돈 보고 했겠죠. 그럼 이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돼요. 그걸 당연하게 받아들이는데 돈 보고 왔고, 그럼 자기는 일단 한국 시민권 얻었잖아, 그죠? 안 얻었습니다. 못 얻었어요. 예. 그러면 약점이 잡혔네. 그 약점이 좋은 거 약점 잡았잖아요. 예. 예. 앉고 임시 그거밖에 없고 완전 주민등록도 안 나왔습니다. 그 어쨌든 그런 거, 그 다음에 이제 그 여자 쪽 입장에서 질문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가족을 위해서 돈 좀 받아가 어때요? 동생들 공부도 시키고 다 한다 생각하고 이제 했단 말이에요. 그래 와서 이제 돈을 계속 보내주려는데 지금 얘기 들어보면 돈 못 보내주게 한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돈 보내줬어요. 아니, 그래 보내주는데 자기는 계속 보내주고 싶을 거 아니에요? 그 계속 보내주는 걸 자기는 시어머니는 지금 돈 빼돌린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 이은 또 밖에 나가지고 어때요? 자기 나름대로 뭘 해가 돈을 벌든 돈을 벌어가 제 가족을 먹여 살리거나 가족을 어떻게 해보려고 할 거예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도 옛날에 우리 누나들이 다 이렇게 했기 때문에 우리 세대도 한국도 어려울 때 그러니까 자기 이제 결정을 해야죠. 근데 남편이 아들이 그 여자하고 살고 싶어 하면 3번 나가든 5번 나가든 어미가 간섭할 일은 아니다. 재산을 다 주더라도 그건 아들이 결정할 일이지. 아들이야 돈이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아들이 돈 없으면 둘이가 빼돌리고 싶어도 빼돌릴 게 없잖아요. 월급 타가지고 이제 그거로 나가면 나갈까 뭐 재산은 없으니까. 네. 그럼 그 정도밖에 이혼을 해도 부모 재산이 이혼 사유에 들어가는 게 나중에 이혼을 해도 그러니까 거기 있는 재산 갖고 나누니까 뭐 크게 빼돌릴 것도 없네요. 빼돌려봐야 월급 탄 거 가져가는 것밖에 없잖아요. 생활비 받아 빼돌리는 것밖에. 예, 그거밖에 없는데 예.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애가 지금 4살 5살이거든요. 네. 4살 5살인데 그 애가 자꾸 크게 되면은 엄마가 자꾸 나갔다 들어갔다가 하면은 아한테 지장이 많을 거 아닙니까? 네. 그게 이제 저는 문제지. 예. 네. 그래도 뭐 재음이니까 괜찮아요. 나갔다 들어갔다 해도 재음이니까. 그래서 애기들이 지금 뭐라나 뭐 엄마 오는 게 안 좋고 시엄마 오는 게 좋겠다 이러는데. 그럼 자기가 지금 40살 땐 총각도 지가 지장계를 한국에서 못 가가 베트남 여자한테 돈을 엄청나게 지원해주고 20살 먹는 여자를 데려와 결혼을 했는데 이제 애 둘이 딸인 45세까지 5년 지나가 애 둘 딸린 사람이 결혼을 하려면 결혼이 쉬울까 안 쉬울까? 좀 어렵겠지. 그럼 또 베트남이나 몽골에 가서 또 구해와야 될 거 아니에요? 장계 가기 전에는 한국에서 지가 안 갈라고 해서 내가 베트남을 끌고 갔다 아닙니까? 그 앞에는 뭐 한국에서도 좋은 여자가 많이 있었는데 지가 안 갈라 했다고 해. 그러니까 엄마가 내가 이렇게 한번 억지로 해서 더 일이 크게 벌어졌다면 앞으로는 이거 잘못된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남의 인생에 너무 나서면 안 되구나. 아무리 자식 일이라도 이제는 자식에게 맡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엄마가 손을 떼야 됩니다. 그래도 아들도 하나뿐인데 하나뿐인데 어째 엄마가 손을 띱니까 자식을. 45살 먹으면 내 아들이 아니에요. 그냥 이웃집 아저씨지. 지금 그렇게 생각하시면 해결이 안 되고요. 예. 기도를 할 때, 예. 아이고 부처님, 제가 어리석었습니다. 예,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어리석었습니다. 내가 아들 자꾸 인생에 간섭해가지고 아들을 자꾸 어렵게 만듭니다.
이제 바보 같은 짓 그만하겠습니다. 손을 떼겠습니다. 오늘부터 손을 딱 떼세요. 그래서 그 여자가 들어와 살다가 돈을 가져가든 나가든 들어가든 그거는 아들한테 맡기세요. 거기 간섭하지 말고 살림에. 그리고 집에서도 내보내고. 나갈 때도 안 나갑니다. 쫓아내야 돼요. 쫓아내야 된다고. 그러니까 엄마가 밥 해주지, 애 키워주지. 그러니까 뭐가 잠자리 빼고는 다 해결이 되는데 뭐가 여자가 그립겠어요? 나가라 해도 안 나가고 뭐 그것도 매가지 끄고 나갈 수도 없는 게고. 그럼 자기가 집을 두고 이사를 가버리면 되잖아요. 아이를 제대로 키우려면, 자식을 제대로 키우려면 그렇게 해야 돼요. 안 그러면 집에 하숙생이라고 생각하고 정을 딱 끊어야 돼요. 어쨌든 아들 인생에 간섭을 하지 마세요. 그럼 어떻게 키우든지 놔두세요. 심정은 오늘 충분히 알았는데 엄마로서 스님이 너무 매정하게 얘기한다. 아이고 스님이 방설하다 하나 써줘가지고 좋은 인연 만나도록 연결해주면 좋을 텐데 저놈의 중이 왜 그건 안 해주고 저렇게 남의 심정을 몰라줄까. 지금 좀 섭섭하실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자꾸 악순환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 새엄마 드린다고 또 지금 외국에 돈 들여가 또 하게 되면 그 여자도 또 어떤 일이 생길지도 모르고 애들은 더 나빠져요. 그러니까 나빠진 건 사실이라면 이 상태에서 합리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돼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여자의 미련이 있다면 그 여자가 안 온다면 미련이 있어봐야 소용없을 거고 그 여자가 온다면 자기들끼리 오고 가게 그냥 두세요. 애들 엄마기 때문에 우리는 아이를 사랑해야 됩니다. 자기가 엄이라고 생각하고 두 아이들 잘 돌보고 자기가 애들 잘 졸보고 아들 그냥 큰 새끼라고 생각하고 집에 놔놓고 이렇게 그냥 살지 또 장가 보낼 생각은 하지 마라. 불행을 자꾸 더 덧나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이 정도에서 마무리 짓고 이제 장가 가려고 그래도 말려야 돼요. 잘 알겠습니다. 네. 네, 시원하게 해결이 안 돼가 답답하시겠습니다. 근데 이제 옆에서 보는 사람 눈에는 저게 이렇게 되면 어떻게 전개되고 저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 결과가 환히 보이는데 본인은 지금 당장 아들 장가 보내는 데만 딱 초점이 맞춰져 있으니까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가 보낼 생각은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애들 둘이 할머니가 돌보고 그 아들도 그렇게 힘든다면 아들 잘 돌보고 그냥 그렇게 사세요. 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지금 우리나라에 이제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이렇게 키우고 자녀들이 이렇게 사춘기 때 연애도 하고 남자도 사귀고 여자도 사귀고 공부도 안 하고 말썽 피우는데 이런 거는 다 나중에 시집장가 잘 갑니까 못 갑니까? 잘 가요. 그 사춘기 때 장가가고 여자 사귀고 남자 사귀는 연습을 좀 해놔야 잘하거든요. 이때 공부시킨다고 딱 막아놓고 이래가지고 나중에 대학 가도 또 뭐 공부해야 된다 취직해야 된다 해가 막아놓으면 집이 부유할수록 나중에 결혼이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것저것 중매서가 하고 이러다가 안 되면 요즘 어때요? 약간 정신장애가 있거나 또 뭐 정신장애가 없더라도 홍기를 놓쳤거나 하면 이제 또 베트남이나 몽골이나 이래가지고 여자들 연령 차이를 20살씩 바로 20살 어린 여자하고 결혼을 시킬 때 이게 좋은 현상이에요 나쁜 현상이에요? 굉장히 부도덕한 현상이에요. 그런 거를 제 아들이라고 제 딸이면 그렇게 하겠어요? 제 아들이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 아무리 총각이라도 45이면 상대를 구할 때 한 35 정도라도 최소 구해줘야 되고 뭐 25이라도 초혼 처녀 말고 뭘 한다. 결혼해가 애 둘 정도 있어서 남편 죽고 오도가도 못하는 여자가 있으면 20살 차이 나도 그래서 결혼하면 잘 살까 못 살까? 잘 살겠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 나의 욕심이 화를 불러온 거기 때문에 이것은 자기 잘못은 안 보이는 거예요. 상대만 보이지. 그러니 이런 식의 불행은 앞으로 갈수록 많아집니다. 더 확대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부 남아 선호를 해서 지금 자라나는 젊은이들은 남자가 많아야 안 많아요?
남자가 많아지죠. 또 남자는 엄마가 하나하나가 너무 보호하기 때문에 마마보이가 대부분 돼 있죠. 이럴 때 한국 여자들은 잘 선택을 안 하려 그러면 이제 전부 이게 부인 수요가 외국이고 그러면 다 또 그쪽에서는 다 똑똑한 여자일까 안 똑똑한 여자일까? 똑똑한 여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이런 불행은 이 집 한 집만이 아니라 앞으로도 계속 확산될 수밖에 없는 현상이다. 그리고 이 사이에서 난 아이들은 엄마들이 저런 괴로움 속에 났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반드시 좋지가 않을 거고 그 다음에 한국 국민으로서의 의식도 굉장히 부족해지고 그러면 사회적인 저항이 지금 아이들 말썽 피우는 거하고는 비교가 안 될 만큼 무책임하게 나올 거다. 그러면 20년 내지 30년 후에 한국 사회에 어떤 문제가 발생할 건지도 우리는 지금 다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결혼 정책 같은 것도 국가가 이런 20년 후에 어떤 문제가 야기될 건지를 예측해서 지금부터 이거 결혼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 결혼은 자유로 하더라도 여기에 대한 교육이 있어야 됩니다. 외국에서 젊은 여자 데려와서 학대해서 지금 동남아에서 한국 이미지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질문할 수 있게 되어 영광입니다. 저는 6개월 딸 아이를 둔 결혼 1년 갓 된 30대 여자입니다. 가족 문제로 질문을 드립니다. 조금 길어서 빨리 말하겠습니다. 천천히 하세요. 괜찮아요. 네, 시어머님을 케어하시는 요양보호사님이 제가 봤을 땐 제대로 안 하시는 것 같아서 지방에 계신 시어머님께 문자로 저번에 어머님 집에 가서 제가 이것저것 청소하고 돌아왔는데 빨래도 잘 안 돼 있는 것 같았습니다. 목욕은 잘 하시나요? 걱정됩니다. 라고 문자를 보냈었는데 본인을 더럽다고 어떻게 직접적으로 말할 수 있냐고 전화로 40분 동안 욕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매일 시어머님께 아침에 아기 사진을 보내드리는데 가끔 빼먹기도 했습니다. 혼난 다음 날에도 사진을 조금 늦게 보내드렸는데 보시기 전에 전화가 와 있기에 바로 전화드려서 어머님 전화하셨어요? 라고 밝게 얘기를 하니 또 친정에서 뭘 배웠냐, 가정교육 덜 됐다, 혼자 자라서 오냐오냐 안 봐도 안다는 둥 아기 사진 안 보내는 거 보니 자식 볼모로 잡는 거냐, 우리 아들이 불쌍하다, 우리 아들한테 조건 좋은 여자들 얼마나 많이 왔는 줄 아냐면서 30분 넘게 또 욕을 먹었습니다. 저는 계속해서 죄송합니다, 앞으로 조심하겠습니다 하고 끊었는데 2주일이 됐지만 조금 울컥함이 올라옵니다. 이제 시어머님이 연세가 81세이시고 3년 전부터 혼자 계셔서 몸도 정신도 좋지 않기에 머리로 이해는 갑니다. 근데 제가 아기 엄마이기에 이렇게 올라오는 감정을 어떻게 소화하면서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지 스님의 조언을 듣고 싶습니다. 네, 결혼하면 좋을 줄 알았죠. 네. 저런 얘기 들을 때마다 저는 괜히 기분이 좋아요. 결혼 안 하기를 얼마나 잘했나. 이런 재미로 내가 사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계속 결혼해가 생활이 어렵다, 죽겠다 이런 얘기를 해야 제가 혼자 사는 어떤 그 만족감을 누리지 않나 싶네요. 오늘도 또 그 얘기네. 이제 결혼한 지 1년밖에 안 돼서 벌써 힘든다면 어떡해요. 그냥 농담을 한 겁니다. 이 얘기는. 또 진담으로 듣고 또. 시어머니 그 하는 거는 일종의 투정이에요. 투정. 그러니까 80이 돼서 혼자 있는데 자주 와서 청소도 좀 해주고 손자도 데려와 좀 보여주고 그렇게 안 하고 전화질이나 해야 된다 이렇게 좀 투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는 자주 투정을 하면 아이고 죄송합니다. 제가 가야 되는데 못 가서 죄송합니다. 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좋고요. 투정을 한다 꼭 가라는 건 아니에요. 자기도 자기 생활이 있고 하니까. 그러나 어머니가 아버님 돌아가시고 혼자 계시고 연세도 많으시고
또 몸도 괜찮으시니까 투정을 하시구나 이렇게 해서 그냥 그걸 심각하게 받지 말고 그냥 애기들 뭐 엄마한테 투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럼 늙으면 이제 애기같이 된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투정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받고 달래드리고 이렇게 하면 되지 않겠나 싶어요. 그러니까 이제 어머니는 옛날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죠? 옛날 같으면 어떻게 한다? 아들이 반드시 어머니 혼자 계시면 모실까 안 모실까? 모시죠. 아들이라고 나가 키워놓으니까 결혼시켜 놓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늙고 병들고 혼자 있으면 모시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모시지도 않는데 그 모시지도 않는 이유가 누 때문에 그럴까? 며느리 때문에 그러겠지. 그래. 어디서 굴러온 여잔지 하나가 굴러와가지고 우리 아들을 잡아가서 내가 어릴 때부터 키운 아들한테 이제 늙어서 내가 좀 보살핌도 받아야 되는데 딴 며느리를 봤으면 혹시나 나를 보살펴 주지 않았겠느냐. 그런 며느리도 많았는데 자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시대가 달라졌는데 내가 어머니 원하는 대로 다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어머니가 투정하는 걸 하지 말라고 할 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머니는 어머니가 살았던 그 시대 입장에서는 시어머니가 저렇게 혼자 있거나 늙으면 자식들이 돌볼까 안 돌볼까? 돌보죠. 자기는 그렇게 돌봤는데 자기도 돌봄을 받고 싶죠. 근데 이게 시대가 달라졌는데 근데 그분은 자기가 살은 경험에 기초해서 얘기하는 거고 질문 자는 또 내가 살고 있는 우리 주위의 내 친구들의 관점에서 이 문제를 바라보는 거고 이제 그러니까 이거는 해결책이 없어요. 기준점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 나는 한국말을 하는데 상대는 영어 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제 나 같은 사람의 중간에 뭐가 필요하다? 통역이 좀 필요한 거예요. 옛날 사람에 대해서도 좀 알고 미국 사람에 대해서 좀 알듯이 요즘 사람에 대해서 좀 알고 이런 사람들이 이제 중간에 지금 통역을 하는 역할을 내가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는 어머니가 옳다 그러다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 어머니의 마음, 어머니의 관점에서는 저렇게 볼 수가 있겠다. 그 자기가 남편도 없이 혼자 있는 데다 또 병까지 들어서 돌봄까지 받아야 하는데 옛날 사람들이 어떻게 남한테 돌봄을 받습니까? 당연히 병들면 자식한테 돌봄을 받죠. 수천 년 우리 역사가 그랬잖아요. 그랬는데 자기가 이렇게 얼굴도 모르는 낯설은 사람한테 돌봄을 받으니까 설령 시골에서는 돈을 준다 하더라도 그 사람 보고 청소 깨끗이 한다 못한다 이런 말 못합니다. 제가 아는 분은 며칠 전에 만났는데 너무너무 사는 게 힘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그 돌보는 사람들을 일주일에 한 번씩 와서 연세가 드셨으니까 청소도 좀 하고 도와달라고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랬어요. 이분은 한국에서 태어나고 외국에 오래 살다가 이제 연세 들었었대요. 한국으로 다시 돌아오신 분인데. 근데 이분의 어려움은 이거예요. 그 사람이 비록 청소해 주러 온다 하더라도 외부에서 우리 집에 오는 사람 아닙니까? 그 사람이 와서 보고 너무 지저분하면 안 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오는 날 그 사람이 요거 하나 더 먹고 그 사람한테 요거 하나 더 먹게 일을 한다는 거예요. 방 청소, 뭐 청소. 얼마나 재밌습니까? 그럼 부르지를 말든지 청소하라고 부르는데 그 사람이 욕한다고 미리 청소한다는 거예요. 이게 옛날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니도 어떤 사람이 온다고 어지러 놓고 그냥 못 있거나 그래서 자기가 그 사람 욕할까 싶어서 미리 청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이 대충 하고 가도 말을 못 한다는 거예요. 내 청소인데 해주는 것에도 고맙지. 그걸 어떻게
말을 하느냐. 우린 전통적으로 밭을 맨다든지 뭐 건축을 한다. 이거는 남의 도움을 받는다는 거는 다 이렇게 훈련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 방을 청소하고 밥을 하고 이거는 내 일이지 남의 일이 아니다. 이런 관점, 아주 뭐 양반 부자, 대골 같은 부자가 아닌 이상 시골에서 사는 사람은 다 이거는 잘 살아도 다 가족이 하는 일이지 남이 하는 일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뭐 섬을 데려도 바깥에 뭐 농사일이란 이런 거 하지. 그런 관념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남이 와서 돕는 게 굉장히 불편한 거예요. 근데 가족이 와서 도우면 그게 하나도 불편 안 한데 남이 와서 돕는 건 불편하고 또 그 대강 하고 가도 그걸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고 근데 자기가 전화해가 그 사람 청소 잘 못하죠. 아이고 얄미운 짓을 했네. 그 요거도 먹지. 40분 요거도 먹은 거 그 약과다. 내 같으면 2시간 요겨줄 것 같은데. 그러니까 그거는 어머니의 잘못이 아니고 어머니의 그런 삶을 자기가 이해하고 이제 앞으로 전화를 하더라도 그 사람 청소 잘했니 못했니 왜 돈 줬는데 그 사람 청소 못하게 하느니 이거는 우리의 지금 세대에서는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옛날에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제 전화해 들어가면 청소 깨끗이 됐니 안 됐니 이런 말은 하지 말고 그냥 안부 전화해 드리고 손자 보고 싶으니까 손자 데려가서 보여주고 또 사진 찍어가 보내드리고 그렇게 그걸 매일 아침에 뭐 바쁜데 해다가 늦게 보냈다 이런 소리 하지 변명하지 말고 아침에 그냥 제일 그부터 먼저 하라고 가서 직접 가서 청소하고 어머니 그 시봉하는 것보다 그러니까 보살피는 것보다 아기 사진 찍어 보내는 건 훨씬 쉬운 일이잖아. 그러니까 자기한테 하는 거는 이 습관이고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는 그럼 누가 아들한테 시키지 왜 너하고 나하고 아무 관계 없는데 왜 나한테 그렇게 하나 하지만 그런 문화 속에서 자란 분이니까 그걸 뭐 어떻게 달리 해결책이 없어. 이제 그것 때문에 갈등이 생기면 이제 자기 남편이 굉장히 불편해. 엄마 편도 못 들고 아내 편도 못 들고. 그래서 남자들이 심리가 늘 스트레스를 받아가 명대로 못 살거든요. 그래서 시어머니 불평을 남편한테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남편이 뭐 어머니 때문에 힘들지 이래도 아니 괜찮아요. 아이고 뭐 그래도 당신 낳고 당신 키워준 어머니 아닙니까? 당신 어머니 없었으면 내가 어떻게 당신을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고 이렇게 한번 관점을 바꿔보세요. 그래서 항상 기도를 할 때 어머니 고맙습니다. 좋은 우리 남편 낳고 키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 한번 하고 또 한 번은 어떻게 하느냐 뭐 어머니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 뺏어가서 섭섭하시죠? 죄송합니다. 이렇게 한 번은 감사합니다. 당신 아들 주셔서 한 번은 죄송합니다. 당신 아들 뺏어가셨어. 요게 지금 관점을 그렇게 딱 잡으면 시어머니하고는 갈등할 게 없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그래도 뭐 잘은 못했는데도 얘기하는 거 보니 밉상은 아니네, 그죠? 말귀도 빨리 알아듣고 젊은 사람들이 요즘 젊은 사람들이 이게 참 힘든 일이에요. 근데 이게 이제 시대가 빨리 바뀌니까 그리고 삶의 방식이 바뀌니까 이게 한국 사람하고 미국 사람하고는 생활이 비슷한데 한국 안에 부모 세대하고 자식 세대는 이게 뭐 100년 차이, 200년 차이 나듯이 이렇거든요. 옛날에는 100년, 200년이 지나도 같은 나라 안에서는 비슷하고 동시대라도 이웃 나라하고는 완전히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생활도 다르고 이랬는데 지금은 전 세계가 이렇게 빠른 속도로 이렇게 연결이 되다 보고 그다음 변화의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한 집에서 하는데 부모하고 자식은 뭐 말이 안 통할 정도고
저 미국에 살고 영국에 살고 뭐 중국에 살고 일본에 사는데 뭐 노래도 같이 부르고 옷도 같이 입고 뭐 얘기도 같이 하고 이거는 그냥 친구처럼 돼 있고 그래서 지금은 나라 간 뭐 장벽보다 뭐가 더 크다. 세대 간 장벽이 더 크다. 그래서 이게 서로 오해가 많이 생기게 된다. 전에는 우리나라에서 뭐 대통령 선거를 하든 이러면 지역적으로 어때요? 투표 차이가 많이 났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요즘은 계속 조사하는 거 보면 뭐 차이로 투표의 차이가 난다? 세대로 차이가 나는 거예요. 세대로. 그러니까 60세 이상 세대. 그 다음에 이제 40대, 50대 세대. 그 다음에 20, 30대 세대. 그러니까 우리 사회도 60살 넘으면 보수, 30, 40대는 민주화 과정을 거쳐서 진보, 또 젊은 세대는 또 다시 진보가 아니죠. 탈이념적이고. 요즘 같은 뭐 20대는 뭐 완전히 이 보수 정당 지지가 많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이 20대가 보수화돼서 그런 게 아니에요. 이런 어떤 자기들이 민주화 세력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기 아버지가 민주화 세력이잖아, 그죠? 자기 아버지가 집에서 하는 거 보니 뭐다 꼰대짓만 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민주화 뭐라고 하는 거에 대한 저항이 있는 거예요. 자기 어머니가 뭐 민주화 세대인데 어머니가 자기 어릴 때 하던 거 보면 어때요? 완전히 독재잖아, 그죠? 지 맘대로 하고. 그러니까 이 저항이 있는 겁니다. 특히 남자애들은 이게 엄마의 저항이 여성에 대한 저항으로도 연결이 되고 이런 문제들이 지금 겹쳐서 생기는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20대가 보수화됐다가 아니라 그렇게 말하는데 그게 아니라 20대가 여러분들이 지금 40, 50대는 뭐 좋으나 싫으나 그렇다고 저걸 어떻게 찍나 이런 식으로 뭐 싫어도 우리 편 너희 편 이런 폐개념이 있는데 20대는 그런 개념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봤을 때 아니다 싶으면 뭐 어느 쪽이든 가버리는 이제 그런 걸 가지고 우리가 보수화됐다 그렇게 말할 수 없는. 만약에 정부가 바뀌어가 보수 세력이 또 잘못하면 어때요? 또 이 사람들은 또 다른 쪽으로 지지하니까 20대가 진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건 맞지가 않아요. 20대는 이제 좀 이념에 좀 자유로운 사람들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튼 얘기가 조금 달리 갔습니다만 요점은 이거예요. 세대 차이라는 거예요. 이 세대 차이가 엄청난 거예요. 지금 10대, 20대는 이제 뭐 가상현실에 익숙한 세대이기 때문에 특히 이제 앞으로 이 사람들이 이제 사회적으로 올라오면 더 대화가 안 되고 사는 차원이 달라진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스님, 저는 스님 증문즉서를 들은 지 10년이 넘어서 그 덕분에 이 사건 전에는 시어머님한테 이런 며느리 없다고 칭찬만 들었었거든요. 예. 그래서 스님 말씀을 듣고 세대 차이로 이해하니까 제가 너무 좁게 생각했고 행동이 경솔했구나 느꼈습니다. 3년 전에도 증문즉설 질문을 직접 드려서 스님 말씀 듣고 이제 준비하던 시험을 접고 바로 취직해서 잘 지내다가 결혼했는데요. 이번에도 스님 말씀 듣고 잘 지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스님. 네. 저는 47세 3남매를 둔 아버지입니다. 저에게는 76세 드신 어머니가 계신데 아내를 너무너무 미워합니다. 신혼 초에는 음식을 못한다고 구박하기 시작하더니 17년이 지난 지금은 입에 담지도 못할 욕을 하고 저주의 말을 하고 그럽니다. 제가 어르고 달래고 해보았지만 나아지는 것이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스님? 도와주세요. 어머니와 같이 살아요? 예, 지금은 어머니와 같이 살아요? 예, 지금은 서울 누님 댁으로 가셨습니다. 네? 지금 자기 형제가 어떻게 돼요? 누님하고 저하고 둘이요? 예. 아버님은? 돌아가셨습니다. 언제쯤? 중학교 2학년 때 들어가셨습니다. 그러면 엄마가 자기에 대해서 아들에 대해서 어떻게 해요? 좋게 생각해요? 나쁘게 생각해요? 지금요? 아니 옛날에
자기 클 때 엄마가 자기한테 기대를 많이 했어요, 안 했어요? 기대를 많이 했었죠. 그리고 제가 이렇게 뒤돌아보면은 주위 사람들이 저를 참 효자라고 그랬었을 정도로 어머니한테 잘했었거든요. 그 어머니로서는 그러니까 아들이긴 동시에 또 남편이 안 계시니까 어쨌든 아들한테 많이 의지를 했을 거 아니에요. 네. 그래서 또 아들이 착하고 하니까 더 기대를 많이 했겠죠. 네. 근데 어느 날 어떤 젊은 여자가 와서 내 아들을 뺏어가 버렸어. 말은 못하지만 얼마나 속상할까. 근데 집사람도 어머니한테 굉장히 잘했거든요. 잘할수록 더 얄밉지 뭐. 왜? 못해야 아들이 제 편으로 오죠. 잘하니까 아들이 늘 엄마가 문제고 다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아들을 더 뺏기지. 그런 생각 안 해봤죠? 예. 후보. 그러니까 더 악이 받치는 거예요, 갈수록. 엄마도 어리석죠. 아들을 되찾으려고 하는데 하는 행위가 더 멀게 하거든요. 그 엄마가 어리석어서 그런 건, 나빠서 그런 건 아니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정도로 감정이 격화되어 있으면 이 문제는 한 집에 살면서 풀기는 좀 어려워요. 나중에 합하더라도 지금은 따로 좀 형평이 안 돼요. 아니요. 집사람하고 싸우고 2년 전에 서울로 가셨거든요. 누님 댁에. 누님 댁에 가셨는데 1월 달에 허리가 아프다고 저한테 연락이 왔었어요. 저를 그래가지고 다시 저희 집에 오신 거거든요. 그래서 어머니께서 집사람한테 내가 나와서 살아보니까는 너 같은 며느리 없더라. 그렇게 집사람한테 직접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또 다시. 그러니까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내 아들이지만은 며느리의 남편이고, 그리고 며느리만한 여자가 없다, 이게 되는데, 이 감정적으로 무의식 세계에서는 이 적대적 감정이 있는 거예요. 뺏긴 적대적 감정이.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시부모하고 며느리다, 저 시어머니 며느리다 하지만 심리적으로는, 그러니까 이 본처가 이 두 번째 부인한테 자기 사랑을 뺏긴 같은 그런 심리로 보면 그렇다는 거예요. 심리가. 그러니까 그게 며칠 못 가죠. 우리가 사람의 감정이 상한 거는 숨길 수가 없잖아요. 본인도 그렇게 악을 쓰고도 또 생각하면 아이고 내가 이러면 안 되는데 합니다. 그러나 또 그렇게 나오고, 아들이 또 뭐라 그러면 아이고 그래 내가 잘못했다 그런데 한데 또 그래 되고, 그거는 못 고칩니다. 당분간. 그래서 지금 집사람이 이렇게는 못 살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집을 내놨어요. 어머니가 다시 오시기 전에 집 팔고 우리 다른 어머니 모르는 데로 가자고. 지금 그런 상태인데. 자기가 이제 어떻게 이제 죽겠습니다 지금. 자기가 이제 입장을 보면 한 여인의 아들로서 살 거냐, 한 여인의 남편으로서 살 거냐, 두 개를 다 하면 좋은데 현재 상태는 둘을 동시에, 두 여자를 데리고 살기는 지금 현재 어렵게 됐어. 두 여자가 싸웠어. 그러니 자기는 이제 어느 여자를 선택을 해야 돼요. 지금 아이들도 지금 제가 3남매를 두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기가 두 여자를 다 데리고 살면 좋은데, 그건 물론 아까도 얘기했잖아요. 좋은데 현실은 지금 두 여자를 다 거느리고 살기는 어렵다 이 말이야. 선택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한쪽을 놓아야 된다 이 말이야. 이게 확실히 해야 되는데 자기가 지금 내가 보니까 어정쩡해. 어정쩡하기 때문에 이렇게 번뇌가 되는 거예요. 그 태도가 딱 분명하면 번뇌가 안 됩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니, 딱 어느 쪽을 정했어요?
집사람 쪽을 선택하겠습니다. 젊은 여자가 낫지 그러면.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 번뇌를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두 개 다 맞추려면 안 돼. 하나를 확실하게 정해야 돼. 한 여자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그러니까 여기 엄마를 딱 아내를 선택을 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러면 나하고 아내하고 자식하고 내 가정을 먼저 최우선적으로 해야 됩니다. 부모가 우선적이 되면 안 돼요. 예. 내 가정이 최우선적으로 이제 일단 입장을 딱 가지고 일단 하고 두 번째 여유가 좀 남으면 그래도 옛날에 그분한테 내가 은혜를 입었잖아. 그죠? 예. 그러니까 일단 이걸 만족시키고 거기에 대해서 아내하고 협의해서 아내하고 협의하라는 건 내 마음대로 하면 또 갈등이 되니까 협의해서 아내의 동의하는 만큼 내가 소속되어 있는 가정에 대해서도 도움을 주라 이 말이에요. 어머니도 가끔 찾아뵙고 용돈도 드리고 뭘 하는데 어머니는 이제 어쨌든 그래도 옛날 노인들은 아들 집에서 죽어야 된다 이런 생각이 있거든요. 예. 그래도 그거는 어쩔 수가 없어요. 요즘은 대부분 다 병원에서 죽어요. 예. 그러니까 그럼 누님 집에 계시면 자기가 아내하고 의논해가 어머니를 모시지 않는 대신에 누님에게 좀 지원을 하자든지 이렇게 해서 이제 아내하고 항상 의논해서 해야 돼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딱 이 마음을 딱 정리해야 돼요. 거기 중간에 서서 이래저래 비율을 맞추려면 안 돼요. 자기가 한 여자의 남편으로서 역할이 어렵다 하면 빨리 이혼을 하고 딴 남자를 구해가 붙여주고 자기는 한 여인의 아들로 돌아오든지 그게 아니면 아무리 이쪽 집에서 내가 사랑받고 자랐다 하더라도 성인이 되면 20살이 넘으면 20살 이전에 사랑받은 건 그거는 부모의 의무입니다. 그건 빚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안녕히 계십시오. 그동안에 감사합니다 하고 딱 정을 끊고 와줘야 한 여인이 자기를 믿고 생활을 할 수가 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아무리 어머니가 나를 아끼고 사랑하고 키워줘도 내가 결혼을 하면 딱 독립을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남편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도와야 돼요. 근데 요즘은 이제 전에는 주로 이게 이제 시어머니 고복할 때는 요즘은 이제 반대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들이 이제 완전히 또 이렇게 친정에 매여서 하는 경우가 아주 많아서 또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자연의 생태 원리예요. 제 얘기 듣고 온 노인분들 좀 섭섭할지 모르지만은 그래도 섭섭해도 어쩔 수 없이 인생이 그런 거니까. 그러면 옛날에 자식을 버리고 효를 하라는 거는 그건 자연의 질서에 어긋납니다. 어떤 자연 생태계의 생물도 어미로부터 사랑받았지만은 독립하면 그걸로 끝이고 또 지 새끼를 또 그렇게 했지. 이게 자연의 원리예요. 그러니까 자연의 원리에 맞게 살 때 우리의 고뇌가 없고 자연의 원리에 어긋나면 자꾸 고뇌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이건 너무 자연스러움이에요. 어머니가 잘못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가 무슨 나쁜 사람도 아니고 그걸 알으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어머니는 심리적으로 자기의 의지하고 살았는데 그래서 옛날부터 홀어머니가 키운 아들한테 시집가지 마라 이런 말이 있죠. 그게 무슨 문제가 있다, 시어머니가 나쁘다가 아니라 이게 한 남자를 두고 두 여자가 이 사랑 경쟁을 해야 되는 이런 문제가 생길 위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로서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어머니가 뭐 그래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마음이 저절로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뭐 아내한테 설득하려고 그러면 자기 입장이 딱 정리해가 어머니가 내일 돌아가시더라도 자기가 내가 불의했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예. 돌아가시라고도 할 거 없고 자기가 돌아가시라 하면 진짜 내일 돌아가시면 자기는 또 나한테 울고불고 내가 이래가 어머니한테 효도를 못해가 이 죄를 어떻게 하면 됩니까? 또 이래 물을 사람이야. 그러니까 항상 어머니 만수무강하시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고 예. 내 입장은 하늘이 두 쪽 나도 내 가정을 지키는 쪽에 입장을 딱
중심을 잡고, 그러나 혼자 계시는 노인은, 이웃 노인도 우리가 돌봐야 안 돌봐요? 돌봐야 되는데 내 어머니인데 왜 내가 돌보면 안 되겠어요? 그러니까 중심을 잡고 그 다음에 틈나는 대로 방문하고 틈나는 대로 이렇게 해드리고, 그러니까 자기가 딱 모시고 와가지고 이 병원에 딱 입원시켜 치료 싹 해가지고는 집에 가겠다 하더라도 알았습니다 하고 차를 몰고 누님 집으로 가버렸어요. 그거 갖고 막 악을 쓰고 해도 부인한테 그걸 전가시키지 말고,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제 가정을 먼저 지켜야 되겠습니다. 어머니 은혜는 한량이 없지만은 제가, 나도 자식의 부모잖아, 그지? 그러니까 제 가정을 어머니 지켜야 되니까 어머님이 좀 고정을 해 주십시오. 이렇게 태도가 딱 분명해져야 됩니다. 그래 정을 끊어줘야 이제 다 컸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의 그 마음은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미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마음을 이해한다고 그게 매여서 살면 안 된다. 양다리 걸치면 안 돼요. 예, 알겠습니다. 내가 스님이 집에서 딱 출가할 때 집에서 어머니나 아버지가 와가지고 장가 가라고 손자 하나 보라고 이런 거를 어머니 보고 야단치면 안 돼요. 부모 심정은 그렇다는 걸 이해하지만 그 말을 들어야 되나 안 들어야 되나? 이 말을 가려면 안 들어야 돼. 그래서 어머니가 가슴이 아파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자기가 그 정을 딱 끊어도 어머니가 가슴이 아무리 아파도 그건 어쩔 수 없는 거다 이거예요. 왜냐하면 그건 집착해서 생긴 거니까 내가 도울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내가 승리의 본분을 지키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처럼 자기도 자기 가정을 지키면서 부모를, 어머니 마음을 헤아리는 건 좋지만 이걸 섞어가지고 내가 장가를 가가지고 애를 낳아줘야 되나 어쩌나 이렇게 하는 거는 아닌 거와 똑같이 자기도 가정과 이 사이에서 혼돈을 일으켜서는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네. 스님 안녕하세요. 저는 며느리와의 관계가 참 힘이 듭니다. 제 나름대로 양보하고 이해하고 잘하려고 애쓰고 있는데 한 번씩 자입이 이해 안 맞으면 버릇없는 언어와 행동을 참 힘들게 합니다. 어른인지 시집인지 친정인지 분간도 못하는 행동이 내 인연이니거니 하고 참는 세월 10년입니다. 수행자로서 부끄럽지만 너무 바보같이 져주고 살림만 살아주니 너무 쉽게 보는 것 같기도 합니다. 저희들 잘 살아라 하고 애도 봐주고 살림도 다 해줍니다. 그렇다고 용돈을 받는 입장도 아닙니다. 저희 아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라면 안에 이젠 제가 해주는 밥 안 먹고 다닙니다. 밥 차려놓고 먹으라고 하니 안 먹어요. 어머니 해주는 밥 먹고 다니면서 잘못한다고 사온 것 같습니다. 이젠 제가 지쳐서 아들, 손자, 며느리 다 놓아버리고 어디로 피하고 싶습니다. 혹시 저의 행동에 아들이 섭섭해할까 그게 걱정입니다. 어릴 적에 공양주라도 가서 노후에 저를 의탁할까 합니다. 지금으로 봐서 며느리가 제가 힘이 없어지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스님 좋은 말씀 듣겠습니다. 아이고 살기 힘든다. 예. 이 천하에 제일 바보가 있다. 누굴까? 나무에 키워주는 할머니. 이 천하에 제일 바보예요. 지혜도 하나 못 키워가지고 아들 며느리 저 꼬라지 만들어 놓고 그 주제에 손자 키워? 에이그 바보 멍친 참. 이건 첫째 내가 바보고, 두 번째는 모든 어린아이는 권리가 있다. 자기 엄마 품에서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랄 권리가 있어요. 그런데 이유 어떻든 손자는 그 권리를 할머니 때문에 뺏긴 거예요. 이건 손자에 대한 사랑이 아니고 손자의 권리를 박탈한 거에 속합니다.
이 두 번째 잘못이. 세 번째, 애가 나중에 이렇게 커서 원망이 들면 며느리로부터 무슨 소리 듣는다? 저 할머니한테 저기 자라가지고 저기 버릇이 못돼가 이 소리 원망 듣습니다. 이 천하 바보예요. 아직도 이런 사람 많아. 또 이런 사람 자원하는 사람 많아. 그 스님이 늘 얘기하죠. 내 아이를 키우는 것은 나의 권리이자 의무다. 애를 안 낳으면 몰라도 낳으려거든 3살 때까지는 직장도 그만두고 최선을 다해서 아이를 돌봐라. 남한테 맡기고 그러지 마라. 내가 18살, 20살이 넘거든 더 이상 돌보지 마라. 냉정해야 한다. 그 냉정한 것이 진정으로 사랑이다. 3살 때까지는 엄마가 모든 것을 버리고 애를 돌보는 게 사랑의 표현이고 20살이 넘으면 냉정하게 끊어서 아이를 자립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엄마의 진정한 사랑이다. 어릴 때는 팽개치고 성년이 되면 아직도 그 품에 넣어놓고 있으려고 그러고. 이건 사랑이 아니고 뭐다? 집착이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며느리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아들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손자 때문에 온 것도 아니고 내 어리석은 집착 때문에 고통이 생기는 거다. 죽을 때까지 벗어날 수가 없고 이렇게 살면 다음 생에도 똑같이 되풀이 된다. 악담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살면 세세생생 이 틀에서 못 벗어나. 어떻게 해야 되냐? 오늘 이 법문 듣듯이 딱 끊어야 돼. 오늘 당장 가서 안녕히 계십시오 하고 딱 끝내버려. 어디로 갑니까? 정태로 빨리 들었어요. 아이고 그래도 뭐 좀 챙겨와야지. 그냥 오면 됩니까? 아무것도 안 가져와도 돼. 그냥 아예 오늘부터 안 가버리든지 이 자리에서. 그런데 아들한테 나는 이제 집 떠난다 안 온다 이런 말도 하지 말아야 돼. 그런 말 하면 못 갈 확률이 높다. 그냥 나 저기 어디 절에 가서 기도 며칠하고 올게 이걸로 끝내버려. 그러고 한 달도 안 가고 두 달도 안 가고 1년도 안 가고 2년도 안 가고 간다 온다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것이 자식이 잘 되는 길이고 내가 잘 되는 길. 절에 와서 기도나 하고 밥이나 하고 병청소나 하고 그냥 이렇게 편안하게 살면 돼요. 대신 새벽에 4시에 일어나야 되고 절에 사는 동안은 고기도 못 먹고 용돈도 안 주고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있는 것만 먹고 주어진 대로 자고 그래 살면 돼요. 대신 딴 세속적인 거 탁 버려야 돼요. 못 떠나고 안녕히 계십시오 못하고 집에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는 손자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며느리를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아들을 위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 있는 이유는 누구 때문에 있다? 나 때문에 있다. 내가 어리석었어. 내가 집착을 못 꺼내서 있는 거니까 셋 다 비난하는 비판하는 생각 원망하는 생각은 지금 이 순간에 딱 끊으셔야 돼요. 어디 가서 일하려고 그래도 어디 가서 살아도 잘난 방세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밥값 줘야 돼 안 줘야 돼? 줘야지. 그러면 아들 집에 살려면 첫째 방세 내야지 그죠? 방세도 안 내고 밥값도 안 내니까 대신 뭘 해야 된다? 설거지라도 하고 애라도 돌봐줘야 되겠지. 딴 집에 가서 그래 있어봐. 누가 그래라도 해주는 사람이 있나 없나? 없어 아무도. 그러니까 용돈 주고 안 주고 지금 이런 소리 자기가 돈을 안 내고 있는 것만 해도 미안하게 생각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확 바꿔버려. 남의 집에 와서 사는 걸로 완전히 생각을 바꾸면서 아이고 그저라도 잘빵이라도 주고 그저 밥이라도 먹여줘요. 얼마나 고맙나. 아이고 내가 뭐 청소라도 좀 해야 되겠다. 아이고 내가 설거지라도 좀 해야 돼. 아이고 내가 밥이라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주인 섬기듯이 섬기라 이 말이에요. 가정부가 밥을 해놓고 주인부가 안 먹는다고 신경질 내나 안 내나? 안 내지. 가정부 할 일은 어떻게 하면 된다? 밥만 해놓으면 되지. 먹고 안 먹고 누구 문제다? 자기 문제요. 먹고 가든지 말든지 다 끊어야 돼요. 집에 살더라도. 그러면 아무 문제가 없어지고. 청소 딱 해놓고 밥 딱 해놓고 지한 늦게든지 늦게 일찍 든지 지긋결이야. 주인 부부야 싸우든지 말든지 아시겠어요? 저거야 밥을 먹든지 말든지 남으면 어떻게 하면 된다? 버려버리면 되고 정토에서 못 버리게 하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걸 갖고 거름을 만들면 돼요. 이렇게 딱 끊어야 돼. 그러면 이런 문제 아무것도 없습니다. 금방 풀립니다. 집에 있어도 해결하는 길이고 집을 떠나도 해결하는 길. 그럼 이게 안 되면 이렇게 되는 마음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이게 안 되면 수행자로 갈 수도 없다. 절에 오래 다니는 거 오래 다닌다고 공부 잘 되는 거 아니에요. 학생이 가방 크다고 공부 잘하는 거 아니에요. 경전 많이 는다고 수행 잘 되는 거 아니에요. 연불 많이 한다고 잘 되는 거 아니에요. 바로 여기에 집에 있어도 집착을 놔야 되고 남의 집에 있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고 아니면 아들네 집을 떠난다 이런 생각하지 마라. 이 중생의 인연의 고리를 끊는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종살이 이제 그만한다. 이렇게 생각하고 탁 나와야 돼. 그래야 미련이 없어. 못 살겠다고 나와가 또 며칠 있으면 어때요? 아이고 손자 생각하고 아들이 밥은 제대로 먹고 가는지 안 가는지 생각해가지고 또 가서 또 며칠 있다 못 살아가지고 또 밭다리 사주고 와. 팽 가출하는 거예요. 그래서 며느리한테도 권위가 안 서는 거예요. 한번 딱 나가면 와서 싹싹 빌고 그냥 해도 어때요? 괜찮다. 딱 해야 이게 나중에 큰 소리 치지, 그지? 꼭 애들 이렇게 하면 밥 안 먹어, 집 나갈래 이래. 엄마도 성질나면 뭐라 그래? 먹지 마, 가 이러잖아, 그죠? 겁 안 난다 이거예요. 맨날 이런 소리 하면. 그렇게 정신을 좀 차리고 사시죠.